자, 심화모고 오늘은 51번부터 한 54번까지 해보자. 자, 51번은 요거는 이제 22번 문제였기 때문에 요지로 적절한 것은 그래 요지 찾기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 자, 볼게.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네. Just imagine. 그냥 한번 상상해봐. 이런다. 뭐라고 상상해봐? 대절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자, 대절의 내용은 We have invented. 우리가 발명을 했대. have pp 현재 완료 썼다. 그지? 이미 발명을 했다. 이러는데 뭘 발명했다고? Special glasses.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안경. 근데 자, 요 안경이 이제 어떤 안경인지는 요거는 관계대명사절이 안경꿈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복수, 안경을 받아주는 복수니까 동사도 give라고 복수형 동사를 썼지. 안경은 안경인데 give us, 우리에게 준단다. 뭐를 준대요? The power, 힘을 준다 그러네. 어떤 파워지? 그러니까 요거는 또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요 파워를 꾸며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네. see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준단다. 뭘 볼 수 있는? 좀 특이한데? odorous world. 그러니까 odor 하는 게 원래 냄새 이 말이거든. 뭐 ous를 붙였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돼서 냄새 나는, 그러니까 냄새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냄새면 맡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smell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ee 할 수 있는 능력이래.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안경, special glasses 요런 표현을 쓴 거야. 냄새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건데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뭐 특수 안경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런데 세상을, 즉 냄새로 가득 찬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랬는데 the way가 뒤에 붙어 있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the way 뒤에도 다시 way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방식 뒤에 있는 대절을 보자고. Other organisms perceive it. 그러니까 봐봐. 요 첫 번째 나왔던 glasses 꾸미는 요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겠고, 지금의 요 대신 그러니까 how 같은 관계 부사 대신 한 거겠죠. 자, 다른 유기체가 그거를 인식하는 그 방식. 다른 유기체가 그것을 인지하는, 지각하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세상이겠지. 그러니까 다른 유기체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냄새로 가득 찬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워를 주는 안경. 그러니까 이런 안경을 우리가 발명을 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할 내용 대절, 빨간 대절 좀 길었지만 내용은 알겠지? 그냥 이렇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야. 실제로 냄새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특수 안경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더니 또 명령문으로 put your pair. 그러면 너의 페어를 put on 해봐 그랬어. 프로는 입다, 착용하다, 그지? 쓰다, 끼다, 신다 이게 다 put on인데 너의 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air, 우리 왜 한 쌍 한 켤레를 pair 그러는데. 바지나 안경이나 가위 같은 애들은 원래 하나라도 복수형 쓰는 거 알지? 안경이 glasses잖아. 바지도 pants, 가위도 scissors.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하나도 원래 복수형 쓰기 때문에 우리가 청바지가 한 개면 a pair of jeans, 청바지 두 개면 two pairs of jeans 이렇게 페어라는 단위를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your pair는 그 안경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이제 그 안경을 써봐라. 그리고 walk outside. 밖을 좀 걸어봐라. 이런다. For just a moment. 잠시 동안. 됐어? 그 특수 안경 끼고, 너의 안경을 끼고 잠시 바깥을 한번 거닐어봐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수히 많은 냄새들이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지. 그 안경을 썼으니까. 자, as the bright sunlight hits our eyes. 뭐 요런 해지는 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 밝은 햇볕이 히트 할 때, 히트는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눈을 때릴 때, 그러니까 밝은 햇빛이 우리 눈에 비칠 때 이 말이겠지. 비칠 때. 자, we would encounter. 우리는 뭐 할 것이다? encounter 이거 뭐 하는 거니? 만나다, 맞닥뜨리다. 그게 encounter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러는데 뭘 만날 건데? A world, 세상을요. 근데 요 세상은 far different from이야. 그러니까 뭐와는 꽤 다른 이라는 말이 세상 꿈이네. 뭐와는 꽤 다른? 요거랑은 꽤 다르대. What we would normally expec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normally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보통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expect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세상이야.
여기는 far different from 뭐뭐와는 꽤 다른 하는 게 앞에 있는 요 세상 꿈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지. 그 특수 안경 쓰고 나가보면 세상이 엄청 달라 보일 거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이제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것, 그것과는 꽤나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세상, 이걸 볼 수 있는 세상이면 아마 그래 평소에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지. 자, the air is full of, 우리 be full of라는 표현 알고 있죠? be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차다. 자, 그러면 공기는 뭐로 가득 차 있다? molecules, molecules 하는 거 분자잖아, 그치? 분자로 가득 차 있다. 분자 뒤에 있는 carried,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pp라고 적어서 앞에 있는 분자 꾸며줘야지. 분자는 분자인데 breezes에 의해서 운반되는 분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reeze 하는 거 산들바람 이런 거잖아. 그치? 미풍, 부드럽게 부는 바람. 그러니까 미풍에 의해서 운반되는 그런 분자로 가득하다. 눈에 다 보인다는 거지. 분자 이런 것도 이제 그 안경을 끼면 눈에 다 보여. 자, 그 다음 chemical signals. 그러니까 뭐 화학 신호들이, 그러니까 아까는 분자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화학 신호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같은 것들이다, 그지? 이런 화학 신호들 혹은 뭐 분자라고도 했고 아까는 그걸 뭐 냄새라고도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요런 뭐 화학 물질들 뭐 이런 것들 냄새라든지 분자 또는 chemical signal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다 같은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런 화학적인 시그널들 이것들이 would flood our eyes 뭐 할 것이다? flood는 범람하다.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거잖아. 왜 홍수 나고. 그치? 그러니까 밀려오는 거야. 물 밀듯 밀려온다는 뜻이야. 어디에? our eyes.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게 차고 넘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그 무수히 많은 정말 작은 분자부터 해서 많은데 그게 만약에 다 볼 수 있어 버린다면 우리 눈에 완전 물 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야 이거. 자, just as surely as sounds. 요거 as1급 as네. 뭐만큼 확실하게, 뭐만큼 surely하게. sounds가 overwhelm 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이렇게 비교 대상을 소리가 압도하는 것. 소리가 압도한다고? 뭐를요? 우리의 귀를. 근데 어디에서? at a cocktail party. 그러니까 칵테일 들고 막 걸어다니면서 파티하는 그런 파티 엄청 사람들 시끌시끌하잖아. 음악도 있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 옆 사람 목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칵테일 파티에서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압도하는 것처럼 이 말이야. 그것만큼이나 이번에는 그런 안경 끼면 시각도 완전 우리 눈을 막 압도할 만큼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자, 계속 명령문이야. stare at. 뭐 하라는 이야기지? stare at. look at 하고 똑같지? stare at. 응시하시오, 보시오 이 말이야. 뭘? any plant. 뭐 어떤 식물이든지 한번 봐봐라. 근데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you would see. 뒤에는 명령문이 아닌데 우리 요거 어떻게 해석하더라? 앞에는 명령문 뭐뭐를 해라 그러고 뒤에 and가 나오고 평서문이 나와. 그때 and는 그리고냐? 얘는 뭐라고 해석하더라? 뭐뭐를 해라 그러면이잖아. 그치? 명령문 뒤에 and는 뭐뭐를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야. 만약에 or 쓰게 되면은 뭐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if처럼 생각하면 돼. 만약에 네가 any plant를 본다면 you would see. 너는 볼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if처럼. 자, 만약에 네가 어떤 식물이라도 응시를 한다면 너는 볼 거야 그러는데 뭘 본대? compound. compound는 뭐 화합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단어는 바꿨지만 화합물이나 아까 했던 chemical signal이나 이거 다 그냥 같은 것들이야. 그치? 자, 그러면 너는 화합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랬는데 이 화합물이 뭐 하고 있니? 우리 요거는 C가 지각 동사니까 목적어인 화합물 뒤에 목보를 이렇게 ing라는 현재 분사꼴 지각 동사의 목보니까요. ing꼴로 썼는데 근데 releasing 아니라 being released야. 왜냐하면 화합물이 뭐를 뿜어내는 게 아니라 화합물이 방출되잖아. 그치? release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라서 being pp로 썼다. 자, 그러면 화학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근데 into the air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공기 안으로,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방출되고 있는 것을 you would see. 너는 보게 될 것이야.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런 화합물은? From leaves, bark and roots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식물의 잎이랑 bark는 나무 껍데기 이런 거를 bark라 그런다. 껍질 그리고 root 뿌리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지금은 식물을 봐도 아무것도 못 뿜어져 나오는 거 안 보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화합물들, 뭐 케미컬들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특수 안경 끼면 다 보인다. 아니 특수 안경 이야기 왜 하는 거야? 그만큼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케미컬들, 뭐 아까는 chemical signal이라고 표현했고 또는 compounds, 이런 게 많다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더니 squirrel, 뭐 계속해서 예시인 것 같아. 아까는 plant 예시를 하나 들더니 식물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squirrel, 다람쥐네, 동물 예시도 나온다. 자, 다람쥐 그런데 in a tree니까 나무에 있는 다람쥐가 주어야. 이 다람쥐는 또 역시 뭐를 한다? 얘도 뭘 뿜어내고 이런 건데 뭐를요? carbon dioxide, 이게 뭐죠? 이산화탄소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그치? 자,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고요. 발산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compounds 이런 것도 발산한다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든 또 다른 화합물이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부러 초록색으로 지금 다 색칠한 것들은 같은 것들이야. 뭐 분자라고 표현을 하든 화학적 신호라고 하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발산을 한다. 동물도.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런 걸 뿜어낸다. 우리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나가고 막 산소는 들어오고 하잖아, 그지? 자, with each breath. 그러네. 그 각각의 breath마다. 그러니까 한 호흡마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발산한다고, 동물은. 자, 그러더니 또 명령문이야. Glance along its brown body and notice. 이거는 이제 명령문 두 개 and가 연결을 했네. glance를 해라. 그리고 notice를 해봐라. 이래. glance는 이렇게 힐끗 보는 거거든. 자, 그럼 glance along 뭐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봐라 이러네. 그것에 갈색 몸을. 여전히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그 다람쥐 이야기 아직 하고 있다. 다람쥐의 그 갈색 몸을 한번 훑어봐라. 그리고 notice, 주목해봐라 이러는데 뭐를 주목해요? 이건 대절이야, 목적어가. 자, 대절을 한번 주목해봐라 이런다. 대절, specific point, 어떤 특정한 포인트, 지점. 그게 엄밀히 말하면 scent gland래. scent gland 뭐냐 하면 gland가 우리 왜 신체 기관의 왜 샘, 눈물샘, 뭐 침샘 할 때 그런 샘이거든. 그러니까 scent는 냄새잖아. 그러니까 냄새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포인트, 즉 냄새샘들, 이게 appear to be slowly releasing. 우리 appear 뒤에 to를 쓰면 이거 seem to랑 똑같아. 뭐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하는 그 appear to야, seem to. 자, 그러면 그 특정 포인트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appear to be slowly releasing. 천천히 release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release, 아까도 봤지만 방출하다, 뭐 뿜어내다 이런 거다. 뭐를요? 또 나왔죠. chemical signal. 그러니까 냄새샘에서는 또 이제 막 냄새, 막 분자들 막 이런 걸 또 뿜어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케미컬 시그널들을 막 이렇게 방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점도 한번 주목해 봐라 라는 거야. 자, if we could translate these signals into language. 자,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translate는 번역하다. 그리고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옮기다, 바꾸다, 번역하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들은 계속 초록색으로 표시하던 그런 화학적인 신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화학적인 신호들을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다면, language로 번역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we would see, 우리 아마 보겠지, 뭐를? phrase가 구야, 구. 그러니까 단어 여러 개 모아놔서 우리 막 명사절 역할하면 명사 구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구 말하는 거다. 구. 그리고 sentence는 문장이죠. 뭐 문장. 또 statements는 진술. 그리고 뭐 song, 노래. 그리고 또 다른 message.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waiting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C도 지각동사로 쓰여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목적어다, 그지? 그러니까 구나 문장이나 진술, 노래, 메시지들 얘네들이 뭐 하고 있대? waiting,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 안경 끼면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to be intercepted and interpreted 얘네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 intercept 되어서 interpret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나 뭐 문장이나 왜냐하면 이걸 언어로 옮겼을 때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신호들을 뭐 단어, 말, 언어로 옮기면 어떤 거는 막 구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문장이 되기도 하고 그치 어떤 건 진술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빨리 인터셉트 돼서 좀 해석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포착이 되어서 해석되기를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우리 그 안경 끼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지는 뭐니? 어떻다는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거? 2번이다. 그치? 세상은 그러니까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눈으로는 일단 안 보이잖아. 그런 화학 분자들이 그렇다고 뭐 촉각으로 느껴지거나 냄새로 우리가 맡을 수 있거나 맛이 느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닌 것들이 많잖아. 이산화탄소 뭐 맛이 느껴져? 촉감이 느껴져? 아니잖아. 눈에도 안 보이고. 그치? 자,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화학 신호들로 가득 차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경을 낀다면 아마 진짜 우리 시각에 뭐 물밀듯 그게 확 밀려들 거야. 언어로 바꾼다면 그 수많은 막 문장들이 해석되려고 기다리는 모습도 볼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 52번 가보자. 오랜만에 어법 문제네. 자, 어법 문제니까 일단 어법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보자. 1번에 has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수일치겠다. 그지? have냐 has냐 주어가 어디 있는데 그럼 결국 그거 찾으면 되잖아. 주어가 어디 있는데 저 has라는 것의 주어는요 어디? 앞에 어디? 고대, 그리크, 뮤직 이게 주어라고? 얘가 주어라고? 주어를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봅시다. 52번. 요거는 오랜만에 이제 29번 어법 문제에 해당하는 29번 문제였네. 3모 29번이었다. 자,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그야말로 어법 문제로 1, 2, 3, 4, 5번 보기를 보고 한번 찾아볼까? 자, 보기 1번에 지금 has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당연히 그 수일치 문제겠죠. have냐, has냐 수일치 문제. 자, 그럼 수일치 문제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것의 진짜 주어가 어디 있지? 라고 앞에서 이제 혹시 주어가 멀리 떨어져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 근데 이 문장은 시작할 때는 we don'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쭉 갔고 because 왜냐하면 왜 모르는지 그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절에서도 there are no examples, 예시가 없기 때문에 라고 because 절에도 사실은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다 나왔어. 그렇다면 이 has는 도대체 누구의 동사인가? 혹시 보이나요? 얘들아, 요거는 지금 has 바로 앞에 있는 nor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싹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소동주, 노동주라고 표현 들어봤니? 노동주는 nor 동주 또는 요거 대신에 neither 동주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소동주, 노동주 이제 요거는 so나 또는 nor 또는 neither 얘네들을 앞에 쓰고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라고 도치를 시키는 그러니까 도치 구문 중에서도 이제 소동주, 노동주 그 케이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도치를 시키는 경우라 그러면 앞에 뭐 장소나 위치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가 있어서 그럴 때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키더라 이런 거 있었고 또 부정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뺐을 때 그러니까 뭐 never, hardly 같은 뭐 only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little 같은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런 부정어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뒤에 있는데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땡겨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더라. 그러니까 nor도 물론 부정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도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주어는 앞쪽에서 어딘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has 뒤에서 찾았어야 돼. 자, 그러면은 되게 쉽게 나오죠. 주어는 has보다 뒤에 있던 it, 얘가 주어였어. 그러니까 it이 주어기 때문에 has가 맞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순대로 쓰자면 우리가 it has survived라고 썼을 텐데,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서 이건 도치를 시킬 때도 has를 주어랑 바로 자리 바꿨습니다. 본동사가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다 has였다면 우리가 does it have 이런 식으로 도치를 시켰겠지. 자, 어쨌든 it이 주어였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 수일치에서 맞다라고 확인. 이제 보기 2번을 볼까? 자, 조금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as의 밑줄이 쳐진 거는 어법 문제 중에 자주는 못 봤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거 as 앞쪽에 as가 보여.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거 as 원급 as라는 동등 비교 아닌가? 그래서 앞에 as가 있으니까 뒤에도 as지.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보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죠. as 원급 as라는 동등 비교에서는 as와 as 사이에 들어가는 원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as 원급 as에서 원급이라는 건 명사를 말하는 거야? 아니죠. as 원급 as 같은 동등 비교,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형용사나 부사를 우리가 원급이라고 얘기를 해. 비교급, 최상급도 형용사나 부사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s 사이에 들어있는 게 형용사나 부사인가? 일단 어가 있어. philosophical하고 ethical한 이라는 형용사는 뒤에 있는 exercise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s 원급 as라는 비교 구문이 아니다라는 사실. 너만큼 크다, 그치? 뭐 누구만큼 빠르게 이런 식으로 as 원급 as 쓸 것 같으면 여기에는 tall, 키가 큰, 아니면 뭐 빠르게 같은 fast,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었어야지. 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as 원급 as는 아니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요 as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전치사 as, 즉 뭐뭐로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exercise로서 음악에 관해서 쓰는 것. 자, 이 말이 왜 있냐 하면 앞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 거기에 be more concerned with. 우리 be concerned with라는 표현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지. 자, 그래서 요 이제 with 뒤에 목적어로 writing이라고 동명사를 쓴 거네. 전치사 with의 목적어라서. 앞에 있는 요 후는 요 앞에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에, 글 쓰는 것에, 그러니까 음악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대. 자, 그런데 as 뭐로서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exercise로서, 뭐 여기서는 운동이란 뜻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철학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뭐 행위로서 그런 거로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는 요 with에 눈이 싹 가야 돼. 이거 아까 with를 위에서 어디서 봤더라? 위에서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be concerned with 할 때 with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with도 그거랑 같은 with, 거기에 걸려있는, 즉 be concerned에 걸려있는 with인가 봐. 그래서 뒤에 동명사를 이렇게 with의 목적어로 쓴 것까지. 앞에 거는 with writing, 뒤에 거는 with providing.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병렬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냐? as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닌 게 지금 앞쪽에 보니까 더 관심이 있다라고 이 부분 비교급으로 썼거든. 그치? 그러니까 더 관심 있는 이라고 concerned의 비교급 more concerned. 여기에 비교급이 있어서 원급이 아니야. 동등 비교가 아니네. 비교급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다. 비교급이니까 than이 있어야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 됩니까? 자, 그래서 2번 as가 아니라 요거는 than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providing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writing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됩니까? 답은 그래서 쉽게 2번. 쉽진 않았을 수도 있다. 자, 답은 2번을 찾았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3번과 4번과 5번도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3번에 이제 consisting. 요거는 솔직히 바로 앞에 있는 콤마, 이제 요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it seems 하는 주절, 전치사,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주절이 나와.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구조인 거죠. It seems 이렇게 보입니다. Greek music was predominantly a vocal form.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장이 끝이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의 음악은 대개 vocal 형태였던 것 같아요.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뒤에는 분사 구문이구나. and 그리고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를 썼더라면 얘도 뭐라고 썼어야 될까? was와 and consisted 이런 식으로 과거형 동사 두 개 and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대절이겠지. 대절 안에서 동사 두 개가 was and consisted 이렇게 병렬 구조 이룹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and가 없잖아. 그러니까 and 대신에 콤마만 찍었기 때문에 여기 동사였던 consisted 얘는 분사 구문이 돼야 돼. 물론 분사 구문은 100% ing로만 시작하나요? 그건 아닐 수 있지. 왜냐하면 만약에 문장에서 동사가 수동태였다면 즉 consist 얘가 혹시 was consist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였다면 얘가 빙 돼서 날아가면 얘는 피피꼴인 consisted 이렇게 시작되는 분사 구문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0%. 왜 그럴까요? 자, 쌤이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우리 consist는 뭐뭐를 구성하다라는 타동사가 아니라고 했다. 얘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그러니까 뜻 자체가 원래 consist가 구성되다야.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of를 붙여서 뭐뭐로 구성되다. 즉 자동사기 때문에 애시당초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사 구문 쓸 때는 무조건 ing라는 현재 분사꼴만 쓸 것이다. 물론 구성하다라는 make up 같은 경우라면 땡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런 표현 쓸 것 같으면 그거는 made up of라고 분사 구문을 써도 이렇게 pp꼴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될 수 있겠지. 그지? make up은 구성하다라는 타동사. 그래서 make up 뒤에는 목적어 뭐를 구성하다. 그걸 쓰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콤마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래서 분사 구문이 맞다. 특히 consist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은 불가능하다. 즉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있을 수 없다. 자, 3번 그렇게 확인했고 이번에는 4번. 그러니까 to be라고 to 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자, 일단은 본동사는 아니고 준동사 to 부정사를 썼는데 그거는 맞겠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in fact 뒤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문장인데 플라톤은 consider 했습니다 라고 문장의 본동사는 있어. 그치? 뒤에 목적어 music도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진짜 본동사 맞네. 피피꼴이 아니라. 자, 그럼 플라톤이 여겼습니다. 음악을 여겼습니다. 에서 끝날 것 같진 않아. 자, consider 얘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를 목보라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고 지금도 내용 얼핏 봐도 플라톤이 음악을 그냥 여겼다가 아니라 음악을 어떠어떠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목보가 나올 것 같아. 그럼 그거 한번 찾아볼까? 목보. 자, 그런데 음악 바로 뒤에는 in which라고 해서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관계대명사절이 쭉 설명을 해줘. 볼까요? 자, 참고로 근데 이 음악에서는요, 요거는 그냥 악기 이름이야. 수금이라는 악기. 수금과 flute, 피리 이런 것들이 근데 play, 연주가 되는데 alone 이것들만 연주가 된대. 그리고 또 that as the accompaniment 그러니까 원래 어컴패니는 동반하고 동행하고 이런 거지만 반주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음악 이야기니까 반주겠죠. 그러니까 댄스나 노래에 대한 반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닫아주면 되겠다. 자, 춤이나 노래에 대한 반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악기들이 단독으로 연주되는 그런 음악.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뭔지 보이네. 이 자리는 뭐다? 바로 목보 자리겠죠. consider이라는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는 music이고 여기 있는 to 부정사가 목보인 거야. 자,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런 음악을 to be coarse, 어떻다? 조잡하고 그리고 tasteless 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consider의 목적어니까 to 부정사 당연히 맞겠죠. consider 얘는 사역 동사도 지각 동사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4번은 목보 자리였어. 자, 마지막으로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5번은 여기서 이제 앞에 주절은 쭉
멜로디는 뭐 have had 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주절은 다 여기까지 끝났어. 콤마 찍고 요 since 그러니까 지금 접속사 since절 안을 우리는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since절 안에서 the instruments 주어는 악기들이네요.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악기들이 동사 혹시 찾았니? 뒤에 이렇게 쓱 훑어봐도 여기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게 생긴 거는 span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뜻을 잘 모르더라도 뒤에 있는 an octave 이건 누가 봐도 명사고 from A to B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겠죠. 복수형 동사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S 안 붙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우리 5번 generally 하는 요 자리 주어랑 동사 사이야. 그러니까 동사보다 오히려 앞쪽에 형용사가 혹시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지. 그렇잖아. 형용사는 그러니까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에나 근데 지금 여기는 동사 앞이라서 명사 수식도 아니고 안 그러면은 보어 역할 해야 될 텐데 보어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동사보단 뒤에 있어야 될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요 동사를 꾸며주는 즉 부사밖에는 올 수 없는 자리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어법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나왔어. 답은 나왔고 답이 2번이라도 나머지 1, 3, 4, 5번들이 어떤 식의 문법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해석 연습을 위해서. 자, we don'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는데 뭐를 모른다?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이거를 모른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고요. 특히 의문사 what인데 뒤에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like가 붙어 있을 때 무엇 같은지 우리는 그래서 what like를 한 단어 how로 바꾸죠. 무엇 같은지 이 말은 어떤지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음악이 주어이고요. 사운드가 동사네. 그러니까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야. 자, 그러면 동사 사운드는 들리다죠.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음악이 어떠하게 들렸는지 무엇같이 들렸는지 이 말이는 어떻게 들렸는지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냈는지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뭐 그렇겠지. 기록이 남아있거나 그러니까 뭐 녹음이 되어 있을 리도 없잖아요. 고대 그리스니까 뭐 몇천 년 전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왜 그런지 뒤에 나와 있어.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no examples. example 그러니까 사례들이 예시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of it 그것의 예시. 여기서 그것이라 하면 당연히 뭘까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 음악 이걸 가리키는 이시겠다. 그지? 그것의 예시가 없으니까요. 근데 in written or notated form 그러니까 쓰여지거나 혹은 악보로 그려진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된 고대 그리스 음악의 예시, 사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우리 참고로 노동주는 무슨 뜻이냐면 앞쪽이 부정문이라서 이 뒤에 주어도 역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nor 동주 앞에가 긍정문일 때는 so 동주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주어도 역시 동사해 라는 해석입니다. so 동주, 노동주는 자, 그러면 nor 동주 이제 해석을 해보자. nor has it survived.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지도 못했어. 역시 이러는데 in oral tradition. 그러니까 쓰여진 혹은 악보로 그려진 형태로도 사례가 없지만 oral tradition으로도 살아남지 못했대. 요거는 뭘까요? oral 하는 거는 입으로 하는 거, 즉 구전이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악보 같은 거는 없더라도 우리 왜 뭐 민요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뭐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 전달이 된 그런 것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 oral tradition으로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까지가 다 because 절이었다. 그지?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있는 it도 당연히 고대 그리스 음악을 가리키는 it이었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문장 much of it. 그런데 그것 중에 대다수가 여기서 it도 역시 고대 그리스 음악이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일단 소재는 고대 그리스 음악 그것에 관한 글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음악 중에 대부분은요 was improvise는 즉흥 연주하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재즈 같은 음악들은 왜 즉흥 연주 많이 하잖아. 자, 그런데 이거는 was improvised 했으니까 수동태니까 즉흥 연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라고 그냥 이제
추정만 하는 거죠. 아마도 즉흥 연주가 되었을 것이다. within 뭐 내에서의 certain rules와 convention 이내에서 certain은 뭐 어떤 특정한 규칙 그리고 convention은 관례, 관습 뭐 이런 거야. 늘 그렇게 하던 것. 자, 그래서 어떤 특정 규칙과 관례 내에서 아마 즉흥적으로 연주가 되었을 것이다. So, 자, 그래서 we are forced. 우리 force가 타동사로 이제 힘을 가하다기 때문에 하게 만들다, 강제하다 이런 뜻이었고 요거 지금처럼 수동태로 be forced 특히 오형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뒤에 목보로 쓰였던 오형식도 그대로 수동태로 고쳐지면 be forced 뒤에 그대로 투부정사 갖다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be forced to를 해석 자체를 투부정사를 하게끔 강제로 시켜지다 이 말은 결국은 투부정사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be forced to 뭐뭐 해야 한다, 투부정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대개 guess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것의 베이시스를 여기서도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그리스 음악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의 베이시스, 뭐 근간, 뿌리, 뭐 이런 기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from 뭐로부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accounts. 자, 얘는 명사로는 설명이란 뜻이다. 설명으로부터요. 그런데 of writers 이런 작가들의 설명에서 근데 such as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거야. 작가는 작가인데 누구 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작가들이 써놓은 건 그나마 기록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그 음악의 베이시스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참고로 그들은 이 말이죠. 콤마 찍고 후니까 그들은 그런데 대개는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에? 쓰는 거에 그러니까 음악에 관해서 쓰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음악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악보를 뭐 쓰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악에 관해서 글을 쓰긴 쓰는데 근데 음악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exercise, 뭐 실천, 뭐 실행, 철학적인 윤리적인 그런 실천으로서의 음악 그거에 관해서 이제 글을 쓰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뭐보다는요? providing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뭘 제공하는 거? 테크니컬한 primer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입문서 이런 거 제공하는 글은 거의 안 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입문서라는 거는 뭐 악기 연주법이라든지 뭐 음악 직접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입문서 on its practice. 그러니까 여기서도 it'는 당연히 이제 그 음악, 고대 그리스 음악을 말하는 거고 그 음악의 practice, 뭐 실천, 실행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음악의 뭐 실질적인 그런 실행, 그것에 관련된 기술적인 입문서 이걸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윤리적인 실천으로 어떤 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음악에 관해 글 쓰는 거. 그거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되게 조금 복잡한 문장처럼 보였지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록이 없어요. 고대 그리스 음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그나마 있는 기록도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 악기인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네. 이 사람들.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읽고 우리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고대 그리스 음악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그냥 추측만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제 it seems 구문이 나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다. 그리스 음악이 아마도 vocal 형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 predominant라는 형용사 지배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ly 붙였으니까 이거 지배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개 이 말이야. 자, 그리스 음악은 대개 그러니까 보컬,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성악의 형태였다. 문장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뒤에 분사구문으로 붙어 있네. 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song은 sing의 pp죠. 그러니까 불려지는 verse야. verse는 뭐 운문, 시 같은 거 있잖아. 노래 가사 이런 거 우리 verse라고 하죠. 자, 그래서 노래로 불려지는 그런 운문 그랬고 뒤에도 역시 pp가
뒤에서 앞에 또 운문 verse를 꾸며줍니다. accompany 된 pp를 썼으니까 반주된 이야. 뭐에 의해서 반주가 된? instruments 악기에 의해서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악기인지 such as 뒤에 나오네요. lyre 하는 거는 옛날 악기, 뭐 수금, 비파 뭐 이렇게 현악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수금이나 또는 플럭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퉁기다 이런 건데 퉁겨지는 뭐 기타라라는 요런 악기. 요거 예시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금이나 기타라 같은 그런 악기에 의해서 반주가 되어지는 그리고 노래로 불러지는 그런 운문, verse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 이래. 기타라는 뭐 참고로 지금의 기타의 뿌리가 되는 그런 악기인가 봐. 자, in fact, 사실 플라톤은 consider 여겼습니다. 그런다. 자, 음악을 그랬는데 어떤 음악이죠? 아까도 한번 봤었어. 수금 그리고 플루트 이런 거가 단독으로 연주가 되는 그런 음악이요. 뭐로서가 아니라 댄스나 송에 대한 반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춤이나 노래가 메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반주로서 이런 악기가 연주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단독으로 피리만 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음악이죠, 우리가.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히 플라톤은 그랬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악기가 단독으로 연주되는 그런 음악은 어떻다? 조잡하다. 그리고 tasteless하다라고 여겼었대. taste가 맛이니까 list는 없는 이죠. 맛이 없는 거는 무미잖아.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이런 뜻이야. 뭐 그렇게 여겼었대. 자, 그리고 또 the melodies, 멜로디는 seem to, 가진 것 같아요.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요거는 이 문제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어법 문제이니까 어법에서 꽤나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seem 뒤에 우리 to 부정사 쓰는 seem to 구문 많이 보지. 근데 지금 자세히 봐봐.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뒤에 have pp야. 자, 우리는 요거 부정사 중에서도 무슨 부정사라고 부르더라? 단순 부정사가 아니라 요거 이제 완료 부정사라고 하잖아. 자, 완료 부정사를 지금 쓴 이유.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측은 지금 현재 하는 거라서 seem 자체는 현재 시제를 썼거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추측은 지금 현재에서 현재 시제를 썼으나 그러면 그 멜로디가 요런 피치 레인지를 가졌던 거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 고대 그리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의 그 멜로디들은 매우 제한적인 피치의 범위, 그러니까 음역대가 되게 한정적이었었나 봐. 자, 매우 제한적인 그런 음역대를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즉, 얘를 만약에 it seems that 구문으로 이렇게 복문으로 풀어쓰자면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seem 얘는 현재이지만 대절 안에 그 멜로디가 가졌던 건 과거니까 had a very limited pitch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절은 현재 시제인데 대절 안의 시제는 과거 시제. 즉 주절보다 얘가 더 이전 시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문으로 고치느라 대절 안에 있던 동사를 이렇게 to 부정사로 대절 밖으로 빼올 때 이럴 때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는 걸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이 to hav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to have had라고 완료 부정사를 썼어. 어법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나올 때는 그러면 그냥 to have 하고 끝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너희가 이거 틀린 거를 사실상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부정사 문제에서 때로는 단순히 to 부정사냐 뭐 본동사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 부정사냐 완료 부정사냐 하는 요 정도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만약에 내신 문제라면 내신에서는 좋아하는 부분이야 이거. 고등학교 쌤들이 꽤나 잘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봤다. 그 멜로디가 제한적인 그런 음역 레인지를 즉 음역대를 가졌던 것처럼 보이네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또 이유가 나와 since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이겠지. 어떻게 알아요? 이래로가 아니라 because의 뜻인 거는 since절 안에 동사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span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얘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는데 span은 원래는 뭐 기간, 뭐 수명 이런 뜻으로 특히 life span 그러면 우리가 그거 수명이라고 해석하잖아. 기간이나 수명이란 뜻이 있고 지금처럼 동사로 쓰이면
걸치다. 그러니까 어디에 걸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악기들이 보통은 걸쳐 있기 때문이죠. 이러는데 only on octave. 이거 한 옥타브다. 그쵸?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게 한 옥타브잖아. 자, 한 옥타브에만 걸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from 나오네요. 어떤 한 E라는 음에서 to the next는 the next E겠죠. 그 다음 E까지. 그러니까 뭐 코드 E라는 거 우리 뭐 도레미로 하면 미잖아. 그러니까 미파솔라시 도레미까지인가 봐. 요렇게 한쪽 미에서 그 다음 미까지. 오로지 요렇게 한 옥타브에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음역대는 좀 한정적이었을 것이다 하고 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기록이 없어가지고 고대 그리스 음악은 그냥 추측만 할 뿐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네. 자, 53번 가보자. 53번은 자, 순서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끝말잇기 하듯이 순서를 한번 해볼게. When a young child sees clouds moving across the sky. 자, 어린 아이가 구름이 무빙하는 것을 볼 때 지각동사 see라서 목적어 구름 뒤에 목보 moving 이렇게 ing를 썼다. 자, 구름이 움직이는데 across the sky니까 하늘을 가로질러서 구름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볼 때 The clouds, 그 구름들은 may seem alive and independent, perhaps dangerous. 자, 그 구름들은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형용사가 3개가 나와 있네. alive and independent. 그러니까 살아있고 그리고 independent이면 독립적인 이 말이지. 그리고 어쩌면 dangerous까지도 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근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까지. 그러니까 무서워 보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지? 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But, 그러나 if one sees clouds as fleecy lamb.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원은 그냥 불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어린이로 해볼게. 만약에 어린이가 본다면 구름을 그런데 as 뭐로써 본다면 fleecy lamb으로써 fleece라고 하는 게 너희 옷 중에 후리스 후리스가 뭐냐? 이게 뽀글이 왜? 뽀글뽀글한 너희들 잠바 같은 거 후리스라고 부르지. 그게 fleece야. 양털이란 뜻입니다. fleece가. 그래서 fleece라고 해버리면 형용사로 양털 뽀글뽀글한 그러니까 털이 많은 같은 그런 형용사야.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그 구름들을 뽀글뽀글 털이 많은 아기 양 램 하는 거 어린 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으로 본다면 그렇게 저건 양 모양이야. 양이야. 복슬복슬 이렇게 털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표현도 많이 하죠. 구름을 양 모양으로. 자, 그렇게 이제 양털 많은 그런 양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런 metaphorical한 chain이 우리 metaphor 하는 것이 비유, 은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은유적인 그런 사슬, 은유의 사슬이 begins to neutralize 뭘 하기 시작한다? neutralize를 하기 시작해요. neutral 하는 거는 중화시키는 거야. 자,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구름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했어. 근데 걔를 그냥 귀여운 그러니까 구름을 귀여운 양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그런 은유의 사슬이 즉 양으로 본 게 비유잖아. 은유잖아. 그지? 그런 은유적인 사슬이 그 두려움을 좀 중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났어. 자, 그 다음에 A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 A부터 확인해 볼까? 구름의 움직임은 차별화됩니다. From 뭐로부터 차별화된다? 즉 뭐랑 다르다 이 말이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과는요 이러는데 무슨 종류? That makes things alive. 그러니까 무언가를 살아있도록 해주는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이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차별화되어요. 달라요. 왜 달라요? 왜냐하면 구름들은 오직 if 이런 조건에서만 움직이니까. 어떤 조건이지? 구름들이 푸시 될 때, 밀릴 때야 by the wind. 그 바람에 의해서 밀릴 때만 움직이니까. 아직 잘 모르지 않겠어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양으로 봤다. 그러면 좀 두려움이 중화돼. 좀 덜 무섭게 보여 이랬고.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구름의 움직임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과는 좀 달라. 왜냐면 구름은 바람에 의해 밀려야만 움직이고, 그리고 and 뒤에 나오는 것도 계속 볼까? What can't move without a push from the outside? 외부로부터의 푸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and 뒤에 나오는 새로운 문장에서의 주어다, 그치? 그것은 is not alive.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요까지가 비커즈절.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움직임은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과는 좀 달라 이랬어. A를 끝까지 봤는데도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킵 해놓고, 그래도 A부터 나올 확률은 좀 적다 그랬는데 요런 거 정도 생각하고 B랑 C를 확인해 봅시다. 자, B로 가봐. 자, the cloud may still be thought of as alive, but it is no longer terrifying. 자, 그 구름은 여전히 be thought of니까 여겨지다. 뒤에 as까지 해서 뭐라고 여겨지다네. alive. 그 구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t is no longer.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지?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은 terrifying. 이거 무서운이잖아. 그치?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아요. 무섭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아까 주어진 제일 위에, 그래서 두려움이 좀 중화돼. 그거 좀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구름이 무서워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다. 그치?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한 것인데 움직이면 어릴 때는 특히 그런 거 무서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깜깜하게 불을 꺼놨는데 옷걸이에 걸려있는 뭐 옷 같은 거 얼핏 자다가 봤어. 그게 뭐 휙휙 지나가던 엄마에 의해서 좀 움직여졌는데 그 옷이 무서운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창밖에 비치는 어떤 일렁일렁하는 그림자가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니까 날고 보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거를 일단은 조금 귀여운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바꿔 생각을 했더니 그 두려움이 좀 중화가 돼요 그랬고, 그러니까 B번에서 말하는 이거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되게 무서운 거잖아. terrifying, 막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아요. 이제는 여전히 alive한 걸로 여겨지긴 하지만 해서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딱 갖다 붙으면 이야기가 잘 붙는다. 그치?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계속 읽어보자. repression과 neutralization. 근데 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아까 neutralize 뭐 하는 거였지? 여기 나왔어. 두려움을 중화시키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그 중화라는 단어 끝말잇기 하듯이 여기 갖다 붙을 수 있겠네. repression과 중화. repression은 억누르는 거야. 억제. 그러니까 억제와 중화. 그런데 뭐를 통한? through metaphor. 메타포도 봤던 것 같아. 여기 있어. 다 나왔어. 그지? 그야말로 끝말잇기네. 앞에서 언급했던 두려움을 중화한다. 이런 은유적인 체인이 두려움을 중화시킨다. 그래서 그 중화, 덜 두렵고 그 메타포를 통한 중화 그대로 나오네요.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고야. 자, 그래서 B부터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B를 끝까지 봅시다. 자, 그런 은유를 통한 그러니까 이건 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유로 이거는 귀여운 그냥 뭐 다람쥐야 뭐 이런 식으로 맛있는 뭐 토마토야 요렇게 바꿔 생각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은유를 통한 억제와 중화, 요거 두 개가 주어라서 동사는 are 썼습니다. 억제와 중화, 이것이요 possible한 strategy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략은 구름이 이제 더 이상 안 무서워 보일 수 있는 전략, 뭐 그거다, 그지? 아이가 구름을 봤을 때 무서워 보일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이상 이제 무섭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전략이라는 거야. 억제와 중화라는 요게 첫 번째 방법. 자, 그러나 there is another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나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또 나오나 봐. 그러니까 뭐 귀여운 양으로 바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두려움을 중화시키는 이 방법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지금부터 설명이 되겠네. 봅시다. 저 faced with a moving clothes, PP로 시작한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faced with라고 쓰든 그냥 facing이라고 쓰든 사실 의미는 똑같다. 자, 움직이는 구름에 맞닥뜨렸을 때, 움직이는 구름을 마주했을 때, 자, 그 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래. theorize를 할 수 있어요. 우리 theory 하면 이론이죠. 근데 eyes 붙은 걸 보니까 얘는 동사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다, 이론화시키다 뭐 이런 거야. 아이가 이론을 만들 수 있어. 뭐에 대해서? 그것들의 움직임, 그것들은 당연히 구름이겠죠. 그 구름들의 움직임에 관해서 이론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대. in such a way, 그러한 방법으로인데, 뭐 어떤 방법으로? Clouds cease to be alive. 구름들이 cease는 멈추는 거야. stop처럼.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멈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지. 구름이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구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론을 세워버리는 거지. 아까 뭐 양이니 다람쥐니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구름 자체가 무생물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잖아. 대신 살아있는 존재 중에 그래도 귀여운 양이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좀 중화시킨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달라. 그러니까 구름이 아예 살아있는 거를 그만두게끔, 즉 무생물이다라는 거를 이론으로 밝혀내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론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아까 A에서 A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기억날 거야. 이것 봐. 그 이론이 이렇게 시작이 돼. 구름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차별화됩니다. 뭐랑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살아있도록 해주는 움직임. 이 말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종류와는 달라요.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어. 왜냐하면 구름은 오직 이런 경우에만 움직이니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구름들이 밀릴 때인데 바람에 의해서 밀릴 때만 움직이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푸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론을 세운 거다. 그치? 무생물, 돌멩이 같은 무생물 생각해봐라. 무생물, 플라스틱 박스 이런 무생물은 외부에서 누군가 밀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푸시가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구름에도 적용시켜 보니 구름도 바람이라는 것이 없이는 자기 혼자서는 못 움직여. 고로 구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괜히 무서운 귀신이나 괴물이나 이런 식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멩이 같은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다. 요렇게 이제 이론상 계산을 해보니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C번에서 아이들이 디벨로프를 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구조를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거지. 전개시킵니다. 자, 그런데 요 이론적 구조라는 건 separate, 뭐를 분리시키는 이론적인 구조야. 뭘 분리시킬까요? The motion of clouds, 이거를 즉 구름의 움직임을 from, 뭐로부터 분리시킨다? People and animals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어떤 존재의 움직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런 이론적인 스트럭처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so that 목적이다. 그치? 그래서 결국은 그런 living clouds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도록이야. 그럼 결국은 구름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존재라면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럼 살아있는 구름이라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지 결국은. 자, 어쨌든 그런 식의 그걸 해주는 이론적인 구조 이런 걸 이제 애들이 전개하는 건 거야. 자, if things seem uncomfortably, 근데 만약에 things들이 어때 보인다면 그랬어. 이건 잠깐 봐봐. 우리 보이다라는 심 뒤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이거나 그렇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심 뒤에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부사고 투부정사도 안 보이고 형용사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심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쓸 때 예를 들어 이거 봐라. He seems, 그는 어때 보입니다. 근데 to be tired. 이렇게 쓸 수 있어. 심 뒤에 투부정사 쓰고 be tired가 피곤하다 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피곤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쓴 건데 근데 심 뒤에 투부정사에서 그 투부정사가 to be일 때 우리 그럴 때는 to be를 생략할 수 있대. 그럼 그냥 tired라는 형용사만 남아서 심 뒤에 바로 tired. 그래 올 수 있잖아. He seems tired 이렇게. 근데 얘는 봐. 뒤에 그렇다고 tired처럼 형용사 아닌데요. uncomfortably는 부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부사가 있을 수 있지? 이럴 때 있을 수 있죠.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이면 뒤에는 부사 뭐다. 그럴 때는 형용사 혹은 명사 이런 게 오겠지. 하지만 비동사는 이다 말고 있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뜻의 비동사라면 그 뒤에는 오히려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있어야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런 식의 부사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요 sim 뒤에 생략된 to be, 여기서의 be가 바로 있다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things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이야. 근데 있다 그랬는데 불편하게 어디 위에 있네. 이것 봐, 어디 위에라고 장소 나타내잖아. on the border, 경계선 위에. 불편하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경계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야. 무언가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경계선인가요? Between A and B야. 그 A는 the alive,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이다. 그치? 그리고 and 뒤에는 the not alive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생물, 무생물 뭐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things가 바로 그 구름 같은 것들이야.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그 사이에 경계선 위에 불편하게 즉 아슬아슬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구름처럼 혹은 창밖에 비친 나뭇가지처럼. 자, 그렇게 보인다면 그럴 때는 use, 명령문이네. 사용해라, 로직을. 뭐 이론과 같은 거야. 그치? 논리라는 뜻이니까. 이론을 써, 논리를 써. 뭐 하는 논리? redefine 하는 논리요. redefine이니까 다시 정립하는 거. 재정립, 재정의를 내리는 거죠. 재정립하는 그런 논리를 이용해 뭘 재정립시켜? boundaries, 그 경계선을요. 역시 또 so 대신에 목적에 뭐 하도록? things가 fall into place를 하도록. fall into place는 제자리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제자리를 잡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더욱 편안하게 제자리를 잡도록, 즉 경계선, 이거 살아있는 건가? 무생물인가? 이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무언가가 이 위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정확하게 여기에 딱 놓아주라는 거야. 더 편안하게 딱 제자리에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불편하게 이 경계선 위에 놓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 놓아줘. 뭘 이용해서? 그걸 정립해 줄 수 있는 어떤 논리, 이론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외부의 힘 없이 못 움직이는 것은 무생물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구름은 윈드 없이는 못 움직여. 그러므로 논리에 의해서 얘는 무생물이다. 이런 식으로. 자, if it scares you, 만약에 그것이 너를 두렵게 한다면, 그렇다면 make a theory, 마무리해서 탁 얘기를 해주네. 주제문이네, 그치? 무언가가 너를 두렵게 한다면 이론을 만들어라. 됐죠? 그러니까 뭔가가 살아있는 존재, 귀신이나 괴물처럼 살아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좀 무섭다면 이론, 정확하게 살아있음에 관련된 이론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하는 내용이었어, 내용 자체는. 요거는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끝말잇기 하듯이 앞에 언급된 거 바로 이야기해주는 B부터 찾고 또 다른 방법, 두려움을 없애주는 또 다른 방법이 이론 만드는 거예요 해서 그래서 그 구름을 그 이론에 정립시킨 A, 그래서 마무리 C, 요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